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각별히 좀 코로나는 유의하시는 이번 주말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끝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달라질까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흐름은 좋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도하면서 급기야 그제는 외국인의 매도가 2조를 넘게 나오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참여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답답하신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주가가 시장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빠졌었어서 상당히 좀 힘든 멘탈 잡기가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죠. 큰 돈으로는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여타 좀 자산을 굴리되 소액으로는 코인이라든지 주식 아니면 좀 더 금리가 좋아진다면 적금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본 전 세계 시장의 그 마지막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본다면 금요일에 이제 우리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상해종합지수와 니케이, 항생 대만을 보더라도 전부 다 좀 마이너스였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이 1.26%, 코스피가 1.16%를 빠지면서 그 3,200포인트가 좀 깨졌어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코스피는 1,200포인트 빠르게 복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드리겠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죠. 유독 우리 시장이 아마 환율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요. 테이퍼링도 9월에 막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조금씩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외국인의 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동시에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는 아마 정치적인 이슈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 EBU는 아마 커플링하면서 그 두 개 다 동시에 좀 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우선주가 조금 더 저는 변동폭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산중공업의 상승분에 플러스 알파를 두산 EBU라는 종목이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밀릴 때는 또 더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은요, 내년 3월 9일이 아마 대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이 탈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었고요. 보수에서는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이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해야만 소위 말하는 탈탄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 이유를 막 검색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에는 어쨌든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보수의 언급이 좀 더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탈원전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나 불합리한 내용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에 하나라도 정권이 바뀐다면, 그런 시그널이 있다면 아마
그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요. 잠깐 시장 분석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무려 2조 6천억 원을 지금 매도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죠. 2조 6천억이라는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코스피가 현재 지금 이제 7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2.6조 원 순매도를 했고,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의 집중적인 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영상에서도 뭐 자주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현재 상황은 환율 자체도 작년 9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고요. 뭐 이 2조를 넘는 순매도는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 수준의 굉장히 좀 강한 매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2평선을 넘어서 현재 120평선까지 깨진 상태로 복구를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다만 지수를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62평선을 깨고 반등이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음봉으로 좀 밀어버리고 이평선을 깬 다음에는 항상 이런 식의 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시장이 좀 반등으로 시작하는지,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나름 방어해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2조 6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다음주 시장에서 반등으로 좀 이어지면서 갈 수 있는지, 그게 이어진다면 이 두산과 두산중공업과 두산 EBU 같은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오고 나서 밀렸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전 차트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쌍바닥의 느낌이 나온다. 22평선은 떨어지고 돌파하면서 안착해주는지 봐야 된다. 하나, 그죠?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좀 싶었고, 어쨌든 뭐 볼린저 하단을 좀 치긴 쳤으니까요.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스토캐스틱상으로 보면 과매도권에서 올라갔다 다시 한번 이렇게 뭐 K선과 D선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과매도권에 충분히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 더 이상 하락보다는 이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정도 바닥은 잡고 한 2만원 정도 선 라인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지표들을 투자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OBV라는 지표가 있어요. OBV라는 지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이게 매집이냐 아니면 매집이 아닌 분산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OBV라는 게 주가가 상승한 날은 그 거래량을 플러스하고요, 주가가 하락한 날은 그 거래량을 마이너스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2,000원에서 2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죠? 뭐 50%는 아니더라도 거의 30% 가까이는 빠진 겁니다. 그죠? 30% 조금 더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OBV에 따르면 이 거래량의 매집에 대한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는 상승할 때, 그죠? 주가는 상승할 때 OBV가 빠진다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매집이 아니라 분산이 되면서, 이 물량들이 분산이 되면서 매집이 아닌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주가는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물론 급감한 것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일 때에 거래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그죠?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하락 구간에서 음봉이 좀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거래량을 계속 뺀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빼고 OBV가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이 하락과 거래량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 매집이 돼서 올라온 물량들이 빠져나갔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개인과 외인과 기관이라는 세 주체의 구분되어져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단순 거래량,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을 플러스하고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마이너스하는 그런 방식인데, 어찌됐건 이 주가의 급격한 3배 가까이 되는 상승에서 보통 하락을 하면 그 거래량을 빼버리고 하면 쭉 빠지면서 이렇게 눌러 앉을 수도 있는데, 이 OBV에 따르면 현재는 매집된 그런 수량들이 완전히 분산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충분히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이제 상승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바닥권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들을 보더라도 매집된 물량들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그런 흐름이 아직 없고, 요런 정도 수준의 잘 조정받는 구간이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아직은 기대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돼요. 자, 그리고 쌍바닥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22평선을 과연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어찌됐건 이 볼린저 밴드가 조금 더 수축을 하고 22평선, 그러니까 22평선이자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중심선을 돌파 후에 안착해 주는 흐름, 그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볼린저 밴드가 예를 들면 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요, 여기 중앙선이 쭉 있다고 치면 캔들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쳐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뻥, 그죠? 요런, 이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이게 더 갈 거냐 아니냐는 BWI로 좀 복합적으로 보는 게 좀 좋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어쨌든 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눌렸다가, 왜냐면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누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뭐 2조 가까이 전기전자 업종을 매조해버리니까, 뭐 그게 뭐 두산중공업은 전자전기는 아니지만 지수가 빠져버리면 개별 종목들도 이슈가 없는 이상 빠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봉 맞고 거래량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눌렸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OBV라는 지표를 봤을 때 세력이 이탈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보더라도 과매도권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과매도권 스토캐스틱 상으로 80 이상 가면 이렇게 요 윗구간에서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매도권은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 구간, 물론 그게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에 꺼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그냥 이대로 눌려서 쭉 밀려버리고 뭐 이를테면 122평선까지 빠진다든지 그렇게 흘러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내년 대선 전에 탈원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보수에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이슈야 뭐 제가 다루진 않지만, 그렇다면 뭐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양강구도로 보수에서는 지금 뭐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수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 뭐 홍준표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전부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정권의 바뀜과 함께 탈원전 그동안 뭐 정지했던 여러 가지 원전 그 기들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만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또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또 생성을 하고 이러면 그게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높은 금액이다. 이거 12,000원에서 32,000원까지 이제 왔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스콥을 넓게 한번 보면요. 예전에 두산중공업 2007년 잘 나갈 때 뭐 15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이제서 지금 여기 그죠? 보시면 이제서야 여기 지금 요정도 부침이 있었던 이 구간들 그죠? 이제서 지금 깨고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다시 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이 OBV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과 상승할 때 거래량과 하락할 때 거래량을 더하고 빼고 해서 보여주는 이 OBV에 따르면 현재 이 월봉상의 추세는 깨지지 않고 계속 매집의 흐름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월봉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루하루 뭐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화요일 빠지고 이거를 체크하신다면 답답하고 정말 숨막히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은 저는 볼만한 자리가 아니냐. 쌍바닥 찍고 한번 20평선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순매수 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제는 외국인이 이걸 이렇게 지워볼게요. 한 146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그간 3일간은 600억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은 지금 계속 털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이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면 지수에서 그러면 두산중공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잡고 지수가 반등한다면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대차 잔고를 좀 보면 일자별로 봤을 때 잔고 수량은 많이 줄었어요. 대차 잔고가 뭐 이 정도까지도 그죠? 6천만 주 가까이도 있었죠.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들? 대체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쭉 가다가 대체 잔고가 거의 6천만 주 가까이 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6월 11일. 근데 점점 빠져서 지금 잔고 수량이 많이 빠졌어요. 2천만 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지금 그죠? 상환이 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어떤 반등에 대한 어떤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게 되는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아직도 이슈가 있고 워낙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달리면서 바이오 쪽에 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 EBU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EBU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확인해서 본다면 이제 먼저 가장 체크해야 될 거는 저는 뭐 스토캐스틱부터 먼저 봐요. 보통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매도된 상태고 그동안에 이 종목은 22평선 돌파를 두세 차례 지금 시도했었죠. 그죠? 근데 여전히 지금 돌파를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그 밀림이 어떤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일천하고 그리고 그 거래량의 상승과 하락으로 유추할 수 있는 합계,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이냐 매도냐 분산이냐 하는 것들 볼 수 있는 이 OBV라는 지표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간대에서는 큰 변동 없습니다. 팔고 나갔다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매집 구간에서 있는 느낌이에요. 조정 구간 보시면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슈가 살아있고 또 대선에 대한 이런 그 제대로 된 개인의 검증이 아니라 정책 싸움이 된다면 그때 또 탈원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선 정책 관련주로 묶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대선이 인물주를 먼저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로 가는데 그동안의 정책 관련주들은 대부분 진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이 반영된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아울러서 코로나19 관련된 주식들. 근데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대선에 대한 갑론을박이 들어가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겠죠. 그러면 보수 쪽에서 이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에도 반영이 상당 부분 될 수 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요 종목도요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우선 SK 삼형제, 두산 두 종목, EID 이트론 요 종목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도 분석하고 배우고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내일은 아마 시장이 쉴 것 같습니다. 그죠? 내일도 좀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